PKJ 자전거 피팅 연구소 박광진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전거 피팅의 종류와 피팅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절차에 대해서. 자전거 피팅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적 피팅, 동적 피팅. 정적 피팅이 뭡니까? 정지된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서 피팅을 한다. 이런 개념이겠죠. 동적 피팅은 몸이 움직이는 가운데 어떤 피팅이 이루어진다. 레벨로 따지면 정적 피팅보다는 동적 피팅이 더 상급 레벨의 어떤 피팅이겠죠. 대부분의 피팅 샵에서는 아마 동적 피팅을 할 겁니다. 동적 피팅. 네. 정적 피팅 같은 경우는 집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 하지만 많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우리가 안장에 앉았을 때 실제로 자전거를 탈 때의 어떤 그 안장 위치하고 그냥 안장에 앉았을 때 위치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발목 각도입니다. 페달을 밟을 때 발목 각도하고 그대로 그냥 있을 때 발목 각도는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발목 각도에 따라서 무릎 각도가 틀려지는데 단순히 무릎 각도나 발목 각도만 가지고 피팅을 한다?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적 피팅의 가장 일반적인 건 뭡니까? 안장에 올라서서 쭉 발 뻗어가지고 뒤꿈치가 내리락말랑. 그게 코니 피팅법이죠. 네, 가장 일반적인 어떤 정적 피팅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앱이 많아요. 앱. 핸드폰에도 앱을 다운받으면 사진만 찍으면 제목을 산출해줘요. 크다 작다를 알 수가 있고 각도도 적정할 수 있고 그런 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서 피팅할 때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사진을 찍어주면 돼요. 사진을 찍어서 그걸 재원하고 비교하면서 피팅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신체의 각 부위, 관절을 어떻게 잘 지정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앞에 동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어느 지점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잘 보시고 집에서 실제로 피팅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키노베아라는 어떤 각도 분석, 동작 분석 프로그램이 공개 소프트웨어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키노베아 검색하시면 그걸 조금만 공부하시면 집에서도 혼자서 각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적 피팅. 동적 피팅 중에서도 로라 위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그걸 캠코더로 영상을 찍어요. 그걸 동작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한다. 그걸 2.5 동적 피팅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동적 피팅입니다. 크게 나누면 정적, 동적이지만 동적 피팅을 좀 더 세분화시키면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를 내서 데이터를 딱 산출해내는 3D 동적 피팅이 있고 2.5 피팅은 어떻게 보면 조금 수작업이지만 어떤 피트의 능력이 반영될 수 있는 어떤 피팅 2.5 피팅이라고 제가 명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라 위에서 자전거를 타면 그걸 영상을 찍어서 그걸 동작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한다. 그게 2.5 피팅입니다. 동작 분석 장비 아까 말했던 동작 분석 프로그램이 온라인상에 있습니다. 가장 제가 볼 때 괜찮은 게 키노베아 무료입니다.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제가 PKJ 자전거 피팅 연구소에서는 다트PC 동작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료입니다. 고가입니다. 고가. 거의 예전에 한 7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하나에. 고가지만 효과, 효율, 아니면 적용할 때 디테일 이런 것들은 훨씬 레벨 차이가 납니다. 근데 무료 프로그램을 집에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키노베아라는 프로그램을 검색하셔가지고 그걸 캠코더 찍은 걸 거기에 불러오기해서 분석하면 됩니다. 간단한 분석은 되고 다양한 어떤 기능도 있더라고요. 공부하셔가지고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이 있습니다. 바이크 패스트 핏 앱. 실제로 제가 한번 해봤는데 괜찮아요. 간단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집에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급 피팅을 하고 싶다 하면 컴프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로라가 있습니다. 로라, 고정 로라인데
프로그램에서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건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집에서 혼자서 훈련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오르막이 나온다. 그러면 로라에 자동적으로 부하가 들어가요. 내리막이 나온다. 부하가 풀려버려요. 그래서 훈련, 집에서도 훈련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피팅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피팅에서 세팅을 해놓고 일정 거리 아니면 시간을 세팅해놓고 그 거리 피팅하기 전 파워, 밸런스, 속도, 효율, 케이던스, 심박수 측정 피팅하고 난 다음에 또 측정 두 개 비교하면 어떤 피팅이 좋다가 나오겠죠. 거기에 활용하는 어떤 프로그램, 컴퓨터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동호인분들한테는 이걸 사용 안 해요.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다지 적용했을 때 그다지 에너지 소비한 거에 비해서 효과가 작다. 선수들한테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한테 적용할 때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단순히 무턱대고 적용했다가는 그다지 효과를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 경험입니다. 왜냐? 이 측정할 때의 어떤 오류들이 많아요. 측정 오류들이 많아요. 앞에 했을 때보다 피팅하고 나는데 더 열심히 더 잘 타야지 하는 어떤 욕구, 그게 반영이 돼서 기록이 오히려 더 좋아져요. 자세는 안 좋은데도 더 좋아지는 경우도 생기더라니까요. 그래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키노베아 프로그램입니다. 네. 다트피시 프로그램 비슷합니다. 두 개가 비슷합니다. 네. 비슷합니다. 컴퓨터 트레이닝은 이렇게 실제로 시뮬레이션으로 자기가 실제 자전거 타는 것 같은 어떤 세팅을 하면 실제 선수하고 시합도 할 수 있어요. 가상의 선수하고. 그래서 뭐 속도도 나오고 거리, 와트수, 케이던스, 그 다음에 뭐 심박수, 그 다음에 경사 뭐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결과값을 출력하면 또 출력이 돼요. 그래서 비교한다면 효과적인 측면, 효율성 이런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장비도 한 400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컴퓨터 트레이닝 로라에 고정하면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어서 부하가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D 동적 피팅, 3D 동적 피팅 가장 대표적인 게 리툴 장비, 그 다음에 시마노에서 나온 장비들이 다 3D죠. 동적 피팅입니다. 동적 피팅은 어떤 절차로 피팅이 이루어지느냐. 먼저 몸에 센서를 부착해요. 몸에 센서. 제가 제 피팅 연구소에서 하는 부착하는 거하고 똑같은 위치입니다. 고관절 대전자, 대퇴골 대전자, 그 다음에 뭐 어딥니까? 무릎, 복숭아뼈, 발목, 그 다음에 팔꿈치, 어깨, 손목, 그 다음에 슈즈, 페달축하고 일직선되는 슈즈, 그 다음 슈즈 뒤꿈치 이렇게 센서를 부착하고 그 다음에 촬영을 합니다. 자세 분석하겠죠. 이때 중요한 건 이제 3D가 어디서 나오느냐, 실시간으로 기록 분석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전제되어야 될 건 뭐냐, 정확한 위치에 그걸 위치를 시켰느냐, 마킹을 했느냐도 중요합니다. 정확한 위치에 마킹을 했느냐도 중요하고 전후 위치가 또 똑같아야 돼요. 그게 차이가 있으면 결과값이 틀려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초시계를 예를 들면 싸구리 초시계하고 고가의 초시계를 하는데 초시계가 좋다고 정확한 값을 측정하느냐,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죠. 100만원짜리 초시계를 초등학생이 측정하는 거하고 싸구리 만원짜리 초시계를 진짜 숙달된 지도자가 측정하는 거하고 결과값이 어느 게 더 믿을만 할까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자세를 도출하면 실시간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 또 돌리는 게 있어요. 실시간으로 안장도 돌릴 수 있고 높이 조절 가능하고 핸들바도 돌리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면서 데이터 값을 보면서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재원을 이제 자기 자전거에 옮기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참 의문이 드는 게, 제가 선수 출신이니까
그 재원을 그대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 과정이 오류, 오차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1mm 오차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 오차를 어떻게 정확하게 반영을 시킬까도 피트의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리툴 장비는 프랑스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 인지도 있으니까 좋은 점이 더 많겠죠. 동적 피팅의 어떤 순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신체 각 부위의 치수를 측정합니다. 신체 각 부위. 제가 이제 피팅 연구소에서 하는 거 똑같습니다. 일단 신체 부위 측정하고 그냥 클릿을 먼저 세팅합니다. 그 다음에 안장 높이, 그 다음 안장 앞뒤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앞에 페달 클립했으면 안장했고, 안장했으면 그 다음에 핸들바, 핸들스템, 핸들바, 그 다음에 이제 워밍업 한번 하고, 다시 이제 준비가 끝났으면 마크를 설치를 하고, 페달링 자세 분석, 미세 조정, 일단 밖에 라이딩 한번 하고 다시 또 미세 조정,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최적의 자세를 찾는다. 이게 동적 피팅이다. 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대기업에서 나온 어떤 장비를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4대 브랜드가 있습니다. 4대 브랜드. 뭐가 있습니까? 스페셜라이즈드, 시마노, 트랙, 그 다음에 자이언트. 대기업 4군데에서 이런 피팅 장비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서 리툴하고 시마노, 트랙 뭐 많이 쓰죠. 자이언트도 쓰고 있고. 뭐 그럴듯 하지 않습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비쌉니다. 실제로 비싸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스페셜라이즈드 리툴하고 협상에 손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3D 프린팅 그 기술을 접목시켜 가지고 자전거에 어떤 재원을 뽑는 그 장비입니다. 트랙의 프레시션 핏 마찬가지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해부학적 접근, 그 다음에 감성적인 수치, 이런 어떤 그 핵심적인 어떤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동적 피팅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동적 피팅이라는 거죠. 자이언트, 라이트 라이드 시스템, 자이언트. 그 다음에 시마노에서 이제 하는 바이크 피팅, 데이터, 그래프, 분석적 피팅이 중요합니다. 그 데이터를 계속 저장해 놓는 거죠. 그 데이터 저장한 걸 또 통계를 내고 거기서 또 최고의 또 값을 찾고 뭐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피팅을 하는 어떤 시스템입니다. 자, 일반 동호인을 대상으로 자전거 피팅을 한다. 그럴 때 어떤 절차로 피팅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상담,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이 뭡니까? 문제점. 그 다음에 자전거 사이즈, 신체 사이즈 측정. 자전거 사이즈, 신체 사이즈 측정. 그 다음에 신체 사이즈를 통해서 이제 재원을 산출하는 거죠. FM 재원이라고 할게요. 기존의 외국 선수들, 수많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그 통계 자료를 통해서 기준 범위를 정했어요. 각 무릎 각도, 발목 각도, 상체 각도, 그 기준 범위를 뽑아내는 거죠. 신체 사이즈를 토대로 해서 FM 재원을 뽑아내고 그 FM 재원을 이제 자전거에 옮기는 작업. 옮길 때 이제 신체 마킹을 하고 이제 자전거를 타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촬영하고 동작 분석 프로그래밍 분석하고 그 범위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으면 왜 안 들어왔는지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서 다시 세팅을 하고 다시 또 촬영하고 또 분석하고 그 범위에 들어왔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범위에 들어왔을 때 피팅이 마무리된다. 레벨 1이라면 상급 레벨의 피팅도 있습니다. 상급 레벨 피팅은 뭐냐? 아까 말했듯이 파워,
그 다음에 뭐 케이던스, 그 다음 심박, 뭐 이런 것들 뽑아내는, 재원을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서 비교하는 게 전후를 비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실제 시합할 때 어떤 영상을 찍어서 그걸 분석해서 피팅에 적용한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딱 그 피팅에 최적화된 세팅만 돼 있다면. 그 다음에 로라 트랙 도로 인터벌 촬영. 이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실내 로라 탈 때의 느낌하고 밖에서 탈 때 느낌, 실제로 시합할 때의 느낌 다 틀려요. 그래서 내가 진짜 시합을 어디서 하느냐, 그 시합 하는 데서 촬영을 하고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제공해야 된다. 상급, 최상급이죠. 실제 도로에서 차 타고 가면서 영상 찍어요. 그걸 분석하는 게 최상급의 분석이다. 그리고 인터벌 할 때 어떤 영상을 찍어서 그 자세도 분석하는 건 나쁘진 않아요. 왜냐? 실제로 우리가 힘을 쓸 때는 인터벌 할 때 힘을 쓰거든요. 그 자세를 분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평상시 탈 때는 자세 좋아요. 근데 인터벌만 하면 자세가 이상해지는 선수 있어요. 그런 선수들은 최적의 자세를 찾기 위해서 어떤 피팅이 맞을까?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 힘쓰는 자세에서 과연 올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 그 다음에 앞뒤 촬영. 물론 리툴 장비에서는 그 3D로 해서 앞에 궤적을 뽑아냅니다. 실제로 그 제가 동작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앞에 마킹을 해서 그걸 궤적을 뽑아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간 어떤 피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의 어떤 궤적, 그 각도까지 잡아낸다는 것은 진짜 선수들이나 전문가한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웨지 삽입, 클립 웨지, 그 다음에 인솔, 인솔은 아치 그런 건 괜찮은데 클립 웨지 같은 경우는 우리 신체의 고유 수용 감각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감각을 혼란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고급 피팅에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전거 피팅의 종류, 정적 피팅, 동적 피팅, 그리고 4대 브랜드의 어떤 동적 피팅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일반 동호인들의 피팅 절차, 동호인 피팅을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상급 레벨의 어떤 피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실제 도로나 벨로드럼이나 거기서 실제로 인터벌 하는 걸 촬영을 해서 그걸 분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최적의 피팅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